同学们好. 大家好吗?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겸용어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남이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잊지 않았죠? 不客气,不用客气,别客气,不谢,不用谢,您太客气了.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또 거기에 화답하는 말로 没关系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没关系, 그 다음에 没事,没什么,不要紧 이런 말을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칭찬했을 때, 상대방을 칭찬했을 때는 고맙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뭘요, 천만에 이런 말을 하면 좋죠. 그래서 나리 혹은 哪儿的话. 또 잘 쓰는 말도 있었죠. 예, 그렇죠. 过奖 이런 얘기가 있었죠. 과찬의 말씀입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요,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1번 문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글자의 발음이 서로 같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세요. 자, 중요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나왔네요. 重要.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重이라고 건설음, 重, 사성으로 발음나죠?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뭘까요? 重复. 중복되다라는 뜻이죠. 重复하면은 重, ch 건설음이 나죠. 重.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고요. 2번 보세요. 이거는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네요. 长청 하게 되면은 장 발음 나는데 长辈 하면은 선배, 웃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발음이 다르죠. 자, 그 다음 4번 보세요. 音乐라고 하면 음악이죠. 하지만 快乐, 기쁘다고 할 때는 乐 발음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자죠. 틀리고요. 5번 银行하면은 은행이라는 뜻이고요. 不行, 되다 안 되다 할 때는 항, 이게 싱으로 발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자였습니다. 그러면 3번 보세요. 3번은 觉得하면 느끼다라는 뜻으로는 觉라고 발음이 되죠. 그럼 오른쪽에 感觉 역시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感觉 하게 되면 느끼다. 그래서 觉 똑같은 발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발음이 서로 같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을 보세요. 다음 중 외래어를 음역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외래어.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음역. 음을 따서 옮긴 거. 뜻과는 상관없이 음을 따서 옮긴 말을 찾는 거죠. 1번 띠도 하면 지도고요. 아니죠. 지도. 2번 니오나이. 이건 우유라는 뜻입니다. 우유라는 외래어와 전혀 발음이 상관이 없죠. 그 다음 3번 즈디엔. 사전이라는 뜻이죠. 사전이라는 외래어. 특히 영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5번 밍피엔. 명함이라는 뜻으로요. 외래어를 연상해낼 수가 없죠. 자, 우리 4번 보세요. 4번 카페 하면은 여러분 그 외국어를 연상할 수 있겠죠? 어떤 외국어가 연상되시나요? 그렇죠. 커피라는 말이 연상될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은 여기서 4번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음역한 다른 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네, 먼저 카페 문제에 나왔던 게 나왔습니다. 카페 하면 커피고요. 그 다음 可乐. 지난 시간 문제풀이에서도 나왔는데요. 可乐 하게 되면은 콜라. 비슷한가요? 그 다음요. 나라 이름입니다.加拿大하게 되면 캐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연관이 되세요? 자, 그럼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물음에 대한 알맞은 대답은 어느 것인가? 자,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시죠. 今天是5月20号星期五那么下星期二是几月几号? 자, 오늘은 5월 20일이고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몇 월 며칠일까요? 자, 20일이고요. 금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 금, 토, 일, 월, 화. 5번째 날이 되겠네요. 그러면 20, 21, 22, 23, 24. 5월 24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4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질문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세요. 你是哪国人? 자, 哪国 하면 어느 나라, 人,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국적을 물어보는 거죠. 2번, 你住在哪儿? 哪儿 하게 되면은 장소가 얼화가 돼서 장소가 된다 그랬죠. 住在 어디에 사십니까? 주소나 뭐 거주지를 묻는 질문이죠.
그 다음 아래 3번이요. 你叫什么名字 하게 되면 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름이 뭐니? 라고 해서 이름을 물어보는 거고요. 4번 你家有几口人 당신 집에는 몇 명의 가족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가족 수를 묻는 거 맞죠? 5번 你的老家在哪? 老家 하게 되면은 고향을 물어보는 말입니다. 고향이란 뜻이죠. 그래서 당신의 고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바로 2번이죠. 거주지를 묻는 것인데 직업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5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죠. 자, 가로에 보니까 첫 번째 문장, 니 해놓고 가로치고, 땅, 중국, 취. 자, 당신, 중국에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 다음에 대답이, 我后天到中国去. 나 모레 중국에 갑니다. 자, 중국어에서는요, 물어보고 싶은 말 그 자리에다가 음사를 집어넣으면 바로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 중국에 갑니까? 나는 모레 중국에 간다. 그래서, 언제란 말이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답이 3번, 什么时候? 네, 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다음 중국어를 우리말로 바르게 옮긴 것은, 자, 중국어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他不是中国人,就是日本人.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보면, 不是하고 就是가 나왔네요. 이 不是하고 就是는 A나 B 중에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취사 선택 중에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되죠? 네, 그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면 일본 사람이다. 어디에 있죠? 네, 1번에 있군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는데 이 관용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화면을 보실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不是하고 就是가 있고 不是하고 而是가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不是 就是는 A나 B 중에 둘 중에 하나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딱 둘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不是하고 而是는요. 이 而是는 A가 아니라면 B다. 그런데 그 뒤에 C도 있고 D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A가 아니라 B다. 그렇지만 不是 就是는 반드시 A가 아니라면 B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7번. 다음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자, 문제를 보실까요? 자, 你家 가로치고 哪儿 당신 집은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我家 우리 집은 베이징에 있습니다. 자, 어디 있다라고 하는 존재 동사 짜이가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짜이는 뒤에 장소가 나오고 앞에 어떤 주어나 사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你家 너희 집, 그다음에 我家 다 주어죠. 그다음에 뒤에 哪儿 베이징 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존재 동사 짜이가 나와야 합니다. 자, 따라 정답은 1번 짜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가로 문제죠. 가로 문제는 문제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군요. 자, 가로 안에 보면 你们都是中国人吗? 당신들은 모두 중국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 我们 해놓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비워두고 中国人 우리들은 모두 중국 사람이다 아니다 어떤 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也有 뒤에 보니까 也有日本人 역시 또한 일본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중국 사람은 아니고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인 그런 부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중국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모두 중국 사람은 아니다. 부분 부정으로서 적당한 말은 不都是가 되겠네요. 자, 2번 보시면 우리들은 我们不都是中国人 하면 우리들은 모두 중국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뜻이 되는데 자, 그래서 정답은 不都是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중국 사람들은 아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우리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자막을 보시면 먼저 전체 부정 부분이 나오는데 자, 전체 부정은 都不라는 말을 씁니다. 또 모두 아니다. 都不. 그런데 반면에 전체 부분 부정은 반대로 말을 바꿔서 不都라고 하면 되죠. 보시면 자, 맨 왼쪽 보시면 都不. 그다음에 不都 위에 거는 전체 부정. 밑에 거는 부분 부정이고 마찬가지 원리로 매우란 말도 不很 很不 하게 되면 전부 다 아주 매우 나쁘다 뜻이고 不很 하면 그다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위에 거는 전체 부정, 밑에 거는 부분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부정, 부분 부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싱, 决 行决行决行行
行，银行，你去过银行吗？银行，你去过银行吗？银行，你去过银行吗？行吗？我去玩，行吗？行吗？我去玩，行吗？行吗？我去玩，行吗？绝，绝，绝，睡觉，孩子在睡觉。睡觉，孩子在睡觉。睡觉，孩子在睡觉。觉得，我觉得他是很好的人。觉得，我觉得他是很好的人。觉得，我觉得他是很好的人。 네, 잘 보셨습니까? 중점 발음. 오늘도 다음 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네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觉, 그 다음에 行, 이 있죠? 行과 觉. 이건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하네요. 자, 그러면 먼저 行부터 보도록 하죠. 자, 行은요, 은행이라고 할 때는 그 행자라고 발음이 될 때는 인항, 항이라고 발음이 되죠. 인항.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그럴 때는 항으로 읽자고 싱으로 읽어지죠. 그래서 됩니까? 할 때는 싱마, 안 돼 그러면 뿌싱, 어머니가 안 돼 그러면 뿌싱 이렇게 하죠. 뿌항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예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은행이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은행에 간 적이 있니? 你去过银行吗?你去过银行吗? 네, 또 이 싱으로 한번 예문 만들어 볼까요? 我去玩, 我去玩. 자, 나 놀러 갈게요. 놀러 나갈게요. 싱마? 됩니까?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되지? 할 때는 뿌싱. 네, 아주 무서운 엄마네요. 자, 그러면요, 주예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睡觉, 잠자다 라는 동사죠. 睡觉가 될 때는 觉라고 발음이 되죠. 睡觉. 네, 이번에는 잠자는 게 아니고 느끼다 할 때는 느끼다 할 때는 찌아를 읽지 않고 반대로 다르게 쥐에다라고 있죠. 그래서 我觉得하지 말고 我觉得 아니면 觉得 이렇게 발음을 쥐에로 발음하십시오. 네, 그럼 예문해 보도록 하죠. 자,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孩子在睡觉,孩子在睡觉,睡觉라고 발음되죠. 네, 觉得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나는 느낀다. 我觉得他是很好的人. 자, 나는 그 사람이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요. 我觉得他很好的人.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行, 항 그렇게 되는 것과 觉, 较 이렇게 되는 발음을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下星期三考试我们刚开始复习功课下星期다음 주란 뜻이죠. 下星期三 다음 주 수요일에 考试 시험이 있습니다. 他刚开始 그 사람은 막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复习功课 복습, 배운 공부를 복습하기를 막 시작했습니다. 他觉得读和写比较容易但是听和说还是有一些问题 자, 他觉得 우리가 방금 배운 게 나오네요. 觉得 느끼다라고 할 때는 睡觉에서 觉가 아니라 觉라고 발음이 되죠. 그 남자는 느끼기에 他觉得读和写 책 읽기와 写 글쓰기 장문은 比较容易 비교적 容易 쉽습니다. 但是 역접이고요. 그러나 听和说 듣기와 말하기는 还是有一些问题 还是 여전히라는 뜻이죠. 여전히 有一些问题 약간의 문제가 有 있습니다. 괄호 他正在听录音 그 남자는 正在 현재 听录音 녹음 테이프를 듣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지 어울릴까요? 자, 그러면은 그 남자는 듣기와 말하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녹음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라는 뜻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라는 단어가 어디 있죠?
그렇죠. 5번에 있습니다. 所以가 정답이죠. 자,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괄호에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문을 보죠. 你在北京住了多久了? 자, 你在北京 너는 북경에서 住了多久了? 얼마나 오랫동안 살고 있니?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뒤에 러, 마지막에 러가 붙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살고 있는 동안에 딱 시점을 현재로 잡아서 현재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살고 있는 거니?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답, 그러면 문제를 보죠. 2번부터 보세요. 快要3年了. 막 3년이 돼 가고 있어. 이런 대답할 수 있죠. 快要了 돼서 미래 임박태입니다. 그 다음 3번 早已有3年了. 早已有3年了. 이미 3년이 됐어. 이런 얘기죠. 이런 대답이 될 수 있고요. 4번 还不到4年. 4년이 아직 안 됐어. 이런 얘기죠.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5번 住了3年了. 3년 동안 살고 있어. 지금 3년이 됐어.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답은 1번 去年在汉城住过. 작년에 서울에서 산 적이 있지. 자,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죠. 자, 그러면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过街的时候. 그 다음 괄호가 나왔네요. 길을 지날 때 어떻게. 자,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자, 길을 갈 때는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번부터 보세요. 一定要跟朋友玩. 길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친구와 놀아야 돼. 아닌 것 같죠? 3번 보세요. 到商店去买东西. 길을 지나갈 때는 상점에 들러서 물건을 사야 된다. 물건을 산다. 길을 지나갈 때마다 사진 않죠? 그 다음 4번을 보세요. 跟朋友说话. 친구와 말을 한다. 길을 갈 때는 친구와 말을 한다? 아닌 것 같아요. 5번 先向父母打招呼. 먼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다. 이거는 집에서 어디를 나갈 때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1번 보세요. 非小心汽车不可. 자,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여기서 非不可는 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小心 조심해야 한다. 무엇을? 汽车 자동차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지나갈 때는 길을 다닐 때는 자동차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게 가장 논리적으로 부드러운 것 같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非得不可라는 관용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非得不可. 여기서 때는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니까요. 꼭 알아두세요. 非得不可. 자, 그 다음 문제 계속 보도록 하죠. 12번 다음 괄호에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화를 보면 你会说汉语不会?你会说汉语不会? 너는 중국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我会说一点汉语. 나는 중국어를 약간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2번 我会说汉语. 나는 중국어를 말할 수 있어. 되고 그 다음 3번 我不会说汉语. 나는 중국어를 못합니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5번 我一点也不会. 자, 我一点也不会. 여기서 一点也不라는 거는 조금도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조금도 뭐뭐하지 않다. 나는 조금도 못해 라는 뜻으로 뭐 중국어 잘해?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러면 대답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바로 4번 我一点都没有. 나는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아. 난 조금도 없어. 자, 중국어를 할 줄 아냐고 물어보니까 조금도 없어 라고 대답하는 건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질문에서 你会说汉语不会? 자,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정반 의문문의 형태인데요. 그럼 정반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평서문이 나왔죠? 서술문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주어와 동사로 연결된 아주 완벽한 문장이죠. 你是学生, 你是学生 하면
너는 학생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문으로 바꿀 때 가장 간편한 방법 있죠? 평서문, 서술문 뒤에다가 무조건 끝에다가 마를 붙이고 물음표만 찍어주면 바로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你是学生吗? 你是学生吗? 이렇게 하게 되면 너는 학생입니까? 당신은 학생입니까? 이런 문장이 되죠. 자, 의문문 만드는 방법 또 한 가지. 동사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란히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你是, 라는 긍정형과 不是라는 부정형을 이렇게 나란히 썼습니다. 그래서 你是不是学生? 你是不是学生? 하게 되면 너 학생이야 아니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자, 여기는 약간 변형된 정반 의문문의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不是라는 부정형을 문장의 맨 뒤로 끌고 갔죠. 그래서 你是学生不是? 你是学生不是? 당신은 학생입니까? 不是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是不是学生 이러한 형태만 알고 있다가 你是学生不是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괄호 안에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문장을 읽고 그 이해하는 그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3번을 보실까요? 다음 대화로 알 수 있는 갑의 직업은 직업에 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첫 번째, 你哪儿不舒服? 당신은 어디가 不舒服? 불편합니까? 아픕니까? 했더니 我头疼, 머리가 아프고요. 发烧, 열나고요. 不想吃东西, 자, 먹고 싶지 않아요. 자, 어떤 것을 먹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갑이 다시 你把嘴张开, 你把嘴张开 그랬어요. 당신 입을 갖다가 벌리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我来看看. 자, 볼까요? 我来看看.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언뜻 생각이 나죠? 어디 장면입니까? 예, 바로 병원이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병원에서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5번의 大夫가 되겠죠. 네, 계속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실까요? 자, 별로 안 기네요. 자, 他星期天一起床就去公园运动 그랬습니다. 그가 일요일 날에 자, 일자하고 이하고 지우가 이게 수거가 돼가지고 뭐뭐 하자마자 곧이죠. 뭐뭐 하자마자 곧 일요일에 기상, 起床 일어나자마자 곧 去公园 공원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吃中饭后 中饭은 점심밥이죠. 점심이죠. 午饭 해도 되고 中饭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는 점심밥을 먹고 난 후에 睡一觉 한숨 잤습니다. 睡一觉 한숨 잤고요. 그래서 下午 그 다음에 下午 오후에 带孩子玩 아이를 휴대하고 즉 아이를 데리고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晚上 저녁 때는요. 준비했습니다. 第二天要讲的课 그 다음 날에 要讲 말하려고 하는 수업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할 수업을 갖다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그 직업이 마치 선생님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보니까 他是运动员 그 사람은 운동원이다. 선수이다. 자, 운동을 갔지만 선수는 아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他还没有结婚 자, 그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결혼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4번 보실까요? 他不喜欢睡觉 그는 잠자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아침 운동하고 와가지고 오후에 점심 먹고 잠을 잤으니까 잠을 좋아하는 편이겠죠. 그래서 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답이 안 되고요. 5번 他星期天都去学校 그는 매星期天 자, 매 일요일마다 모두 학교를 갑니다. 자, 그런 말도 여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他在学校教书 그가 학교에서 가르친다. 선생님 같은 그런 말을 아까 들었죠. 그래서 정답이 3번 他在学校教书 그는 학교에서 가르치신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을 보겠습니다. 15번은 좀 내용이 길군요. 자, 본문 보실까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은 窗户. 자, 窗户라는 것은 창문이죠. 窗户外边 바깥쪽에는 有一棵苹果树. 자, 한 그루의 苹果树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打开窗户. 자, 창문을 열어서 就能看见 바로 능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如果 만약에
窗户外边 창문 바깥쪽에 根本 근본적으로 아예 没有苹果树 사과나무가 없다면 打开窗户 창문을 열어서도 能看见苹果树吗? 사과나무를 볼 수가 있을까요? 当然不能 당연히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하죠. 一定要存在着 반드시 존재해 있어야만이 我们才看得见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다음 예, 窗户外边 자, 창문 바깥쪽에 有一棵苹果树 만약에 창문 바깥쪽에 한 그루 사과나무가 있다면 关上窗户 창문을 닫고서 就看不见 창문을 닫고서는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能说窗户外边没有苹果树吗? 그렇다고 해서 창문 바깥에 사과나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역시 当然不能 당연히 불가능하죠. 窗户外边有没有苹果树? 창문 바깥에 사과나무가 있는가 없는가는 要根据 반드시 要根据 근거해야 한다. 뭘요? 实际情况判断.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에 의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약간 좀 학문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자, 문제를 보실까요?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1번 보실까요? 보이는 것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보이는 것만 소유할 수 아니요. 안 보여도 있다면 있는 것이죠. 답이 안 되고 자, 있고 없고는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 마치 불가적인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 자, 이것도 아까 본문의 내용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번 보시면 자신의 주관대로 행동해야 한다. 자, 주관적인 말 그런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갖다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실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그러면 수능 미리 보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제 문제가 두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항상 나오는 발음 문제에서 잘 나오는 다음자 문제입니다. 다음자 문제는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시고 오늘 문제를 푸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문제 보실까요? 예, 다음 밑줄 글자의 발음이 같은 것은 자, 우리가 항상 하던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1번 방변하고 비엔이 자, 하나는 비엔, 하나는 비엔이니까 틀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다, 자라다 하고 장청, 말이장성 역시 발음이 틀리죠. 그 다음에 3번도 다이프, 의사이고 다学, 대학이고요. 역시 발음이 다 틀리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睡觉, 잠자다, 그 다음에 觉得, 느끼다 역시 발음 틀리죠. 그러면 맞는 것은 뭘까요? 4번 보시면 首都, 자, 수도이고 都市, 도시이고 발음이 둘 다 똑같이 뚜로 나왔죠. 그래서 정답이 모두 다 맞는 것은 4번입니다. 예, 두 번째 예제 보실까요? 자, 예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날짜하고 요일 문제가 나오는데 이 날짜 요일 문제는 이 수능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쉬운 문제니까 꼭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2번 보실까요? 자, 今天6月25号 오늘은 6월 25일이다. 星期三 자, 수요일이고요. 그렇다면 6月28号 星期几 그럼 6월 28일은 무슨 요일일까? 이렇게 하는 형태로서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잘 보시고 자, 그럼 정답이 뭘까요? 네, 수요일보다 하나, 둘, 세 번 많으니까 星期六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 번 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능 미리 보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여러분 문제 푼 거요. 그냥 풀었다고 그냥 놔두지 말고요.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복습 좀 해주시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